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에너지관리 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특수한 열매체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점이 낮은 물질인 수은, 다우섬 등을 사용하여 저압에서도 고온을 얻을 수 있는 보일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열매체식 보일러입니다. 열매체식 보일러는 비점이 낮은 물질인 수은이나 다우섬을 열매체로 사용하여 저압에서도 고온을 얻을 수 있는 보일러입니다. 물 대신 비점이 낮은 열매체를 사용하므로 낮은 압력에서도 섭씨 300도 이상의 고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뛰어나고 폭발 위험이 적으며 화학공장이나 섬유공장 등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서로 다른 온도의 물을 혼합할 때 최종 온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섭씨 90도의 물 1000kg에 섭씨 15도의 물 2000kg을 혼합시키면 온도는 몇 도가 될까요? 정답은 1번 40도입니다. 혼합 후 온도는 열평형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1000 곱하기 90 빼기 t는 2000 곱하기 t 빼기 15와 같습니다. 계산하면 t는 40도가 됩니다. 고온의 물이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이 얻은 열량이 같다는 원리를 적용합니다. 이는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보일러 효율 시험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일러 효율 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증기온도의 경우 과열기가 있을 때는 과열기 입구에서 측정한다입니다. 증기온도는 과열기가 있을 때 과열기 출구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입구가 아닙니다. 과열기는 포화 증기를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장치이므로 최종 증기온도를 측정하려면 출구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급수 온도는 절탄기 입구에서, 배기가스 온도는 전열면, 최종 출구에서 측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보일러의 과압방지 안전장치 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일러의 최고 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일 경우 설치 가능한 과압방지 안전장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4번 호칭지름 20mm입니다. 이는 보일러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할 때 증기나 물을 방출하여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밸브나 파열판 등이 이에 해당하며 보일러의 압력 범위에 따라 적절한 크기를 선정해야 합니다. 너무 작으면 압력 방출이 충분하지 않아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연관 보일러의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관 보일러에서 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관의 내부로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관입니다. 연관 외부는 물로 둘러싸여 있어 연소가스의 열이 물로 전달됩니다. 이와 반대로 수관 보일러는 관 내부로 물이 지나가고 외부로 연소가스가 지나갑니다. 연관 보일러는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이 용이하나 고압에는 부적합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고체 연료의 연료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체 연료에 대한 연료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고정탄소와 휘발분의 비입니다. 연료비는 고정탄소를 휘발분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며 석탄의 품질과 연소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연료비가 높으면 무연탄에 가깝고 착화가 어려우며 낮으면 갈탄에 가깝고 착화가 쉽습니다. 회분과 수분은 연료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석탄 성분이 연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석탄의 함유 성분이 많을수록 연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회분은 연소 효율이 증가한다입니다. 회분이 증가하면 연소 효율이 감소합니다.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분은 불연성 물질로 연소에 참여하지 않으며 열전달을 방해하고 클링커 생성의 원인이 됩니다. 수분이 많으면 착화성이 저하되고 고정탄소가 많으면 발열량이 증가하며 휘발분이 많으면 연소 시 검은 매연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보일러의 손실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일러의 손실열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배기가스에 의한 손실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손실의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배기가스는 높은 온도로 배출되어 많은 열을 가지고 나가므로 손실이 큽니다.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고 절탄기나 공기예열기를 설치하면 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수관식 보일러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관식 보일러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하우덴 존슨 보일러입니다.
하우덴 존슨 보일러는 수관식이 아니라 노통연관식 보일러입니다. 노통과 연관을 조합한 형태로 중소형 보일러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꾸마, 가르베, 야로우 보일러는 모두 수관식 보일러로 관 내부로 물이 흐르고 외부로 연소가스가 흐르는 구조입니다. 10번째 문제는 보일러 효율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보일러의 연소 효율이 92%, 전열면 효율이 85%이면 보일러 효율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3번, 78.2%입니다. 보일러 효율은 연소 효율 곱하기 전열면 효율로 계산됩니다. 0.92 곱하기 0.85는 0.782, 즉 78.2%입니다. 연소 효율은 연료가 완전 연소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전열면 효율은 연소열이 물이나 증기로 전달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11번째 문제는 원심형 송풍기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심형 송풍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프로펠러형입니다. 프로펠러형은 원심형 송풍기가 아니라 충류형 송풍기입니다. 원심형 송풍기는 회전차의 원심력으로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터보형, 다익형, 플레이트형 등이 있습니다. 프로펠러형은 공기를 축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충류형으로 대풍량 저압용에 적합합니다. 12번째 문제는 보일러 수위 제어 검출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일러 수위 제어 검출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유속식입니다. 유속식은 보일러 수위 제어 검출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일러 수위 제어 검출 방식으로는 전극식, 차압식, 열팽창식, 플로트식 등이 있습니다. 유속식은 유량 측정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수위 제어는 보일러의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13번째 문제는 보일러 자동 제어의 제어량과 조작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일러의 자동 제어에서 제어량에 따른 조작량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증기 압력은 연료량으로 제어합니다. 증기 압력이 낮아지면 연료량을 증가시켜 압력을 높이고 압력이 높아지면 연료량을 감소시킵니다. 증기 온도는 과열기의 감온수량이나 배기가스량으로 제어하고 보일러 수위는 급수량으로 제어하며 논의 압력은 송풍량이나 배기량으로 제어합니다. 14번째 문제는 화염 검출 신호의 전달 경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화염 검출기에서 검출되어 프로텍터 릴레이로 전달된 신호는 버너 및 어떤 장치로 다시 전달될까요? 정답은 3번, 연료 차단 밸브입니다. 화염이 소화되면 자동으로 연료 공급을 차단하여 미연소 연료의 축적과 폭발을 방지합니다. 화염 검출은 연소 안전의 핵심 요소로 불착화나 실화를 즉시 감지합니다. 압력 제한 스위치, 저수위 경보장치, 안전 밸브는 별도의 안전장치입니다. 15번째 문제는 기체 연료의 특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체 연료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시설비가 적게 들며 저장이나 취급이 편리하다입니다. 기체 연료는 시설비가 많이 들며 저장이나 취급이 불편합니다. 배관 설비가 필요하고 저장 시 고압 용기나 대형 탱크가 필요하여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나 연소 조절 및 점화 소화가 용이하고 회분이나 매연 발생이 없어 연소 후 청결하며 연료 및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여 고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16번째 문제는 특수한 급수 펌프에 관한 문제입니다. 증기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스톤을 작동시켜 급수를 행하는 펌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워싱턴 펌프입니다. 증기 실린더와 물 실린더가 직결되어 있어 증기 압력으로 직접 급수합니다. 전원이 필요 없고 구조가 간단하나 효율이 낮고 소음이 큽니다. 기어 펌프는 회전식, 볼류트 펌프와 디퓨저 펌프는 원심식 펌프로 전동기로 구동됩니다. 17번째 문제는 중유 여과망의 적정 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류 보일러 시스템에서 중유를 사용할 때 흡입 측의 여과망 눈 크기로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20에서 60 메시입니다. 메시는 1인치당 눈의 개수를 나타내며 숫자가 클수록 눈이 작습니다. 20에서 60 메시는 중유의 불순물을 제거하면서도 유동성을 유지하는 적정 크기입니다. 너무 작으면 막힘이 발생하고 너무 크면 불순물 제거가 불충분하여 버너 노즐 막힘이나 연소 불량을 초래합니다. 18번째 문제는 절탄기의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절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급수와 보일러수의 온도차 감소로 여릉력을 줄여줍니다.
절탄기는 배기가스의 폐열로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로 연료 절약과 증발량 증가 및 연료율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급수 온도를 높이면 보일러 본체의 열 충격이 감소하여 수명이 연장됩니다. 급수 예열 온도는 포화 온도 이하로 해야 증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9번째 문제는 유류 버너의 예열 온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류연소 버너에서 기름의 예열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주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버너 화구의 탄화물 축적입니다. 과도한 예열은 기름의 분해를 촉진하여 탄소 침적을 유발하고 버너 노즐 막힘의 원인이 됩니다. 적정 예열 온도는 중유의 경우 섭씨 80에서 120도 정도이며 점도를 낮춰 무화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버너 모터 마모, 진동 소음, 점화 불량은 예열 온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20번째 문제는 습증기의 엔탈피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습증기의 엔탈피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H는 포화수의 엔탈피, X는 건조도, R은 증발짬열입니다. 정답은 3번, HX는 H 더하기 XR입니다. 건조도는 습증기 중 건포화 증기의 질량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건조도 0.9는 증기 90%, 물 10%를 의미합니다. 습증기는 물과 증기가 혼합된 상태로 엔탈피는 포화수의 엔탈피의 건조도에 비례하는 증발짬열을 더한 값입니다. 이상으로 에너지관리 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